안녕하세요. 뿌리 하나 알기 인생 수필. 오늘은 유퀴즈에 나왔던 고현정 씨의 이야기로 10번째 페이지를 열어볼까 합니다. 예전에 윤여정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분칠한 것들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근데 분칠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들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삽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또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평소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라거나 유명하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와 동경을 갖는다거나 어떤 사람의 한 면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유퀴즈를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같은 엄마로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스란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더 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고현정 씨는 19에 미스 코리아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셨대요. 그래서 24세에 결혼을 해서 연예계를 떠났다가 32에 돌아오셨다는데, 저도 19에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화려하고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본인을 드러내고 사랑받는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세상으로부터 저를 고립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5, 6년 뒤에 결혼으로 그분은 연예계를, 저는 한국을 떠나게 되죠. 이혼하고 난 뒤가 32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분은 자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아셨대요. 결혼과 출산, 이혼을 모두 겪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분은 8년인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많은 일을 겪고도 파경을 맞았을 때 제가 29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좀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직 20대인 걸 보니까 정신줄 제대로 안 잡고 살면 45쯤에는 이혼을 한 3번쯤 한 여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리고 고현정 씨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거 하나가 빨리 50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저도 그 당시에 진짜 매일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뜨면 그냥 50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가 있고 아이도 다 자라 있고 내 인생도 어느 정도는 좀 평탄해져 있지 않을까? 제 나이가 아직도 30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좀 너무 버겁더라고요.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 2년 정도는 진짜 매일같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노화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물론 젊음이 너무나 부럽고 탐스러워 보이겠지만 때로는 젊다는 게, 그래서 이 까마득한 앞날을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내야 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짐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짐은 그 크기와 무게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래도 어릴 때가 행복했고 교복 입던 시절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더 예민해서 같은 맛이라도 더 강하게 느끼듯이 나이가 어릴수록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라 이 체감하는 바가 어른들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가수 아이유 씨만 봐도 그렇죠. 16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은 사실 길어야 3년 남짓에 불과하고 이미 그 시절의 5배가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결핍과 상처가 고스란히 그녀를 장악하는 정서가 되었고, 그게 아이유라는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그녀만의 아우라로 자리를 잡았죠. 또 아이유를 보면 그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다고 해서 삶의 깊이가 더 얕은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게 힘들다는 어린 학생들, 삶이 버거운 그런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철없다거나 배부른 투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기 때문에 삶이 더 잔인하고 버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정되는 환경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관성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니까 사라지는 거지, 삶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참 잔인할 정도로 처연하게 우리를 관조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문득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이 삶의 존재감이 거대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이 공허해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고현정 씨가 그러잖아요. 지루한 게 제일 고급스럽다고, 심심하기가 참 어렵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제가 가장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막 온몸이 부들거릴 만큼 거대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 보고 나니까 예, 진짜 당장 그 눈앞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견뎌내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계절 따라 풍경이 바뀌는 거를 보는 것도 좋고 눈 뜨면 할 일이 있는 것도 좋고 이제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식구들이랑 눈 오는 날 배추전을 부쳐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 삶의 축복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래 못 가거든요. 삶은 정말 잔인하고 아무도 당장 오늘 저녁의 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릴 수 있을 때,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둬요. 지금 내가 웃고 있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얼마 동안 울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게 그런 게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책 없이 한국에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원래 죽는 일이나 죽을 병 이외의 일에는 그렇게 딱히 연연하는 게 없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게 어때서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파라다이스가 있던가요? 산다는 거는 원래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본래도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끝이라서 살아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라는 걸 하고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늘 다다르는 결론은 괜찮다는 거예요. 사지육신 멀쩡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밥 굶지 않으니까 됐다.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고현정 씨의 인터뷰들을 보면 전 남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셨어요. 이제 세간에 떠도는 말들과는 다르게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참 행복했노라, 좋았노라 말씀을 하시죠. 댓글들을 보면 아직 전 남편한테 미련 있는 거 아니냐, 왜 저러냐, 막 현부인에게 예의가 아니다 등등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저도 전 남편에 대해서 좋았던 얘기들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특히 기억을 미화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도 전 남편을 좋게 기억한다는 게 몇몇 분들한테는 참 이질적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이 아름다웠다거나 헤어진 이후의 상황이 행복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커플 연대기에서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도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걸로라도 내 상처를 지혈해야 하는 시기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버리고 간 그가 잘 돼서 내가 더 비참하다거나 그가 불행해져서 내가 더 행복해질 만큼 그 사람과 저의 삶이 얽혀 있지 않아요. 네. 서로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이미 너무나 멀어진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남아있잖아요. 저에게는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 남이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기억 못할 때 헤어졌어도 평생을 그리워하고 살 유일한 아빠이기 때문에 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사람 발끝에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닿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서 시종일관 느꼈던 거는 고현정 씨는 지금 TV에 나와서 본인의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비록 엄마가 자라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고 있고 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세간의 이목이 무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엄마와 아빠가 너무나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이니까 너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전 남편을 옹호하거나 그릇된 일들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와 내가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이에 사랑이 머물렀던 딱 그 추억까지만 꺼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아들이 옆에 있지 않아도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 분노만을 키우도록 이 내 미숙한 감정까지 살살 부어가면서 부채질을 할 게 아니라 공과 과를 구분해서 짧게나마 받은 사랑은 훌륭한 남자로 자라는 씨앗으로 삼고 반면교사 삼을 거는 삼아서 언젠가 스스로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없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고현정 씨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독일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배워온 것이 있다면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용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쉽게 타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이루어지고 또 쉽게 도를 넘죠. 죗값을 치르고 용서받아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에도 상당히 인색합니다. 잘 살던 사람들도 한번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구 하나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멈출 줄을 모르는 폭주기관차 같아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연예인들에게 이 잣대는 특히 더 가혹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삐끗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는 우리 자신은 뭐 편안할까요? 우리 역시도 살얼음판 같은 곳, 좌우가 천길 낭떠러지 같은 이런 비좁은 길을 외줄 타듯이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살떨립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더 각박하고 혹독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유불선을 바탕으로 한 인과응보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용서와 새 출발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유불선이 얽힌 세상에서는 우리 세대가 그 죗값을 받지 않으면 그 업보가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넘어가고 막 전생의 잘못도 이생의 업보로 받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엄격한 사회가 결코 살기 편안한 곳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살면서 다들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건데 지난 시간에 발목을 붙잡혀서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죽음 말고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저는 타인과 자신에게 엄격한 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늘 그 사회적 기준에 맞게 노력해야 하는 삶, 도태될까봐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에도 이혼 자체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처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손가락질이 더 두려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독일인들의 그 예상치 못했던 너그러운 시선, 너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거니까 괜찮다는 사람들의 여유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괜찮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내가 안 괜찮은데 왜 자꾸 괜찮다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막 화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약이고 다들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더 너그러워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요. 자기는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영어 공부하고 막 끝도 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남에게는 여유 있게 살아라, 괜찮다, 좀 못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와닿겠습니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남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저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궈온 저의 삶이 기특하고 소중한 만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궈오셨을 여러분의 삶도 기특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너그러울 수 있을 때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 영상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뿌날님 꼭 좋은 사람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럼 저도 이제 나름 생각하고 사는 게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나 충분히 잘 사는데 괜찮은데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현정 씨가 마지막으로 안정감 있는 사랑을 바라본다고 하시는 거를 보니까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저분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뜻하게 잘 살고 계시지만 연민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오랜만에 누군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여러분의 심정도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문득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네. 고현정 씨 덕분에 이렇게 또 여러분과 인생 수필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 보네요. 유키즈 재미있게 잘 봤고요.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어떤 연예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그분 말씀으로 글을 한 편 쓰고 나니까 굉장히 내적인 친밀감이 확 드네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그리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와 비니의 삶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무탈하고 심심한 삶이 늘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